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그 본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이 주제는 이 팩트가 아니고 저희 추론이면서 의혹 제기 차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그 본론 주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소주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보수대 통합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그 김무성이가 이 막후에서 정치를 한 것이다. 즉, 이 김무성이가 황교안 대표의 그 장자방 역할을 했다. 그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게 된 것은 이 중앙일보라든지 조선닷컴이 이런 기사를 올렸기 때문인데, 자, 이런 기사들도 결국은 이 조원진이의 그 인터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 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A 플랜과 B 플랜이 있는데 그 A 플랜을 김무성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무성이의 그 A 플랜에 따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명을 바꿀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이 공천을 할 때에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세 번째로는 이 황교안 체제를 해체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 네 번째로는 이 대선급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서 요즘 보면은 김무성이가 이 막후에서 실력 행사를 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조정을 했다. 황교안 대표의 장자방 역할을 했다 하는 이런 제목의 유튜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무성이의 그 플랜 A를 보게 된다면은 이 황교안 대표 체제를 해체할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급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무성이의 플랜 A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이 김무성이는 황교안 대표하고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김무성이가 황교안 대표의 장자방 역할을 했다든지 황교안 대표를 조정했다는 것은 이 플랜 A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김무성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선 의원인데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무성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책임이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물러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탄핵에 책임이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천을 신청해봐야 되겠느냐. 칼자루를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김무성이 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 당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무성이가 물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에 그 책임이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물러날 것을 김무성이가 제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그 힘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현직에서 물러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런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고려연방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시점이 있어가지고 탄핵 책임을 운운하면서 이 우파를 분열하고 있다는 것은 좀 너무 우습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탄핵 책임론을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들러리를 우리가 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사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은 조원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년 1월달쯤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은 거기에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조원진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을 하라고 하면은 통합을 할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하지 마라 하면은 통합을 안 할 것입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태까지 탄핵 책임론을 주장을 하면서 통합을 반대를 하던 그 당원들과 그것을 지지하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모컨으로 컨트롤을 하면 되는 로봇들인 것입니까? 자, 지도자라면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라면은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지지해줬던 당원들과 그 국민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마마보이입니까? 자, 어떤 지도자가 그 부대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부대원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
이 과거에 연연하거나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이 별 볼 일이 없는데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다고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런 실력이 없는데 내가 과거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을 100번 해봐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저라면은 억울함을 2번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과거를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힘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승리를 쟁취할 때만이 우리가 과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과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활짝 열어 제치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어두운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까? 자, 이 밝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과거에 집착을 하면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필부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라든지 이 당대표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과거에 집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 지도자들이 과거에 집착을 한다면은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라면은 비록 과거가 억울하고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처를 모두 끌어안고 이 국민들을 보듬고 위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과거에 집착을 하면서 분열을 한다면은 그것은 다 같이 자폭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이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탄핵 책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70, 80%는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탄핵 책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탄핵이 부당하다는 것은 2016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이 많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탄핵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탄핵을 주장을 하면서 우파 분열을 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 트라이 프리덤 님이 댓글에서 아주 한 문장으로 짧게 압축해서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이지 누가 그 불을 떨어뜨렸는지 왜 불을 떨어뜨렸는지를 따져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현 시점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잘 요약해 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가 좀 약하지 않느냐, 또는 이 황교안이다, 황세모라는 이런 온갖 음해성 선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저들에게 또다시 그렇게 선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좌파들의 공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우파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면팔방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우파가 분열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에게 무슨 힘이 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뉴스 다 보셨지요? 청와대 만찬에서 이 황교안 대표가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여당과 그 여당 이중대들하고 이 1대4로 싸웠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적진에서 1대4로 싸웠다는 것은 이 싸움에 있어 가지고 결코 이 황교안 대표가 힘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대4가 아니라 문재인이도 있었기 때문에 적진에서 1대5로 싸운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 문재인이가 저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싸운다는 것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힘을 받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결코 황교안 대표가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기사를 보면서 이 황교안 대표가 이 우파의 지도자로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이 명확하고도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후원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보면은 그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 모금 활동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모금됐던 돈을 갖다가 차명진 의원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차명진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총선 출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본인이 정치인이라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실들을 이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서너 차례 정도 방송을 하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환급을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급을 받아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를 후원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니시라면 저에게 이 전화를 주신다든지 이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환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여구성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채널 창을 터치를 하시면은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댓글에도 제 전화번호를 오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올려져 있는 이 후원 계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 개인적인 후원 계좌입니다. 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역시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 주제인 조국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길지 않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조국이가 핸드폰을 교체를 한다면서 이 조국이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 메시지 파일이 발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마치 대단한 건수가 발견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이가 바보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조국이가 핸드폰을 교체를 했다면은 그것은 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교체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혹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국이가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칠칠지 못하게 그러한 잔재들을 남겨 놓겠느냐는 것이죠. 자, 무심결이라면 우리는 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작게는 이 조국이 가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크게는 문재인 정권 전체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때는 완전 몰입을 해서 처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국이가 바보겠습니까? 따라서 이 조국이 자택 컴퓨터에서 메시지 파일이 발견됐다고 호들갑을 떨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걸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국이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 메시지 파일에서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상태의 인턴 증명서들이 발견됐지요. 자, 그런 것은 저는 트럼프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작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법률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조국이 측에서 이 증거 불충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서 미끼를 던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의혹을 저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얼마 전에 조국이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우파도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와 하면서 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꿍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국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이 메시지 파일이 발견된 것은 그것은 이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조국이는 뭘 했고 검찰은 뭘 했겠습니까? 자, 만약에 진짜 PC를 빼돌리고 헐빈한 증거를 갖다가 일부러 심어놓은 PC들을 갖다가 조국이 사무실에 갖다 놨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증거 불충분을 유도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자, 이 정경심의 조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제 조사죠. 자기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그리고 이 조국이 동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 병동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펄펄 뛰어댕기고 저보다도 힘이 더 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병동에 누워있죠. 자, 그리고 이 조국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정경심의 핸드폰 조사도 압수수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리고 이것은 이 금융사건이 핵심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조국이 계좌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조건부 압수수색을 허락했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범죄 기간을 피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압수수색을 허락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것은 오히려 이 압수수색이 아니라 조국이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메시지 파일에서 인턴 증명서가 발견됐다든지 또는 이 조국이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얻은 효과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윤석열이에게는 검찰주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조국이에게는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잡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경심이하고 이 조국이 동생 같은 경우가 이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한 것에 대한 이 국민적인 여론을 무마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파들이 이렇게 검찰을 신뢰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검찰이 이 반부패부를 동원을 해 가지고 세월호 특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이 각종 이 우파 탄압을 하는 이러한 조사들조차도 이 윤석열이가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 우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조국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거라든지 이 조국이 자택 이 컴퓨터에서 이 메시지 파일이 발견된 것이라든지 또 이 조국이 계좌에 대해서 조건부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조국이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름한 증거를 역으로 심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 즉 이 조국이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 것인지 저는 의혹을 제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